여러분, 혹시 yes, 이런 경험 okay. 없으신가요?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왔을 때 머릿속으로는 이미 안 돼, 지금 너무 바빠 라고 외치고 있는데 입술은 나도 모르게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버리는 순간 말이죠.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후회와 스트레스.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싫다는 소리를 못할까? 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이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왜 그토록 거절을 두려워하는지 그 공포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1. 당신은 누구의 원 안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스티븐 코비의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 개념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거절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 삶의 에너지를 관심의 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관심의 원, 통제 불가능.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겠지? 나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분위기가 싸해지면 어떡하지? 영향력의 원, 통제 가능. 지금 내 업무 스케줄은 어떤가? 나의 정중한 거절 의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부탁을 들어줬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인가?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느낄 실망감이나 분노는 여러분이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이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관심의 원에 매몰되어 정작 내 삶의 주인인 내가 결정해야 할 영향력의 원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절의 첫걸음은 바로 이 시선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 거절하지 못하는 당신이 지불하는 비싼 대가. 거절을 못하면 당장은 평화로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첫째, 자존감의 하락입니다. 내 의지보다 타인의 요구를 우선시할 때 우리 뇌는 스스로를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는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번아웃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는 승낙은 결국 육체적, 정신적 고갈을 불러옵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왜곡입니다. 거절하지 못해 억지로 도와주다 보면 상대방에게 은연중에 짜증을 내게 되고 결국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거절의 공포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시선에 집중할 때 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거절하려는 순간 심장이 뛰고 입이 바짝바짝 마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 속에 설계된 아주 오래된 방어 기제, 바로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부정편향 때문입니다. 1. 뇌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공포를 과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듯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원시시대의 집단에서 소외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상황이 닥치면 우리 뇌는 이를 단순한 의사표현이 아니라 집단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위기로 인식하고 비상벨을 울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절 민감성의 정체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할 가벼운 부탁인데도 내 뇌는 거절하면 끝이야, 모두가 너를 비난할 거야 라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네거티비티 바이어스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거대한 공포는 실제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려는 뇌가 만들어낸 과장된 환상일 뿐입니다. 2. 거절의 시나리오를 현실적으로 써보세요. 자, 거절이 두려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중하게 거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잠시 실망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서먹해진다? 지나가는 감정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평생 증오하며 복수한다?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1%의 극단적인 부정적 가능성에 매몰되어 99%의 평온한 현실을 망치고 있습니다. 영향력의 원안에서 생각해보면 정중한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칼날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 필터가 됩니다.
나의 거절 한마디에 바로 등을 돌릴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어차피 오래 갈 수 없는 모래성 같은 관계였던 것이죠. 3. 남에게 yes 할 때 자신에게 no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인생이 지루하고 힘겨워지는 아주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타인의 부탁에 무조건 yes라고 답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자신에게는 no라고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내 휴식 시간을 포기할게. no. 내 업무 집중력을 깨뜨릴게. no. 내 마음의 평화를 버릴게. no. 여러분, 타인에게 미안해하느라 정작 나 자신에게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나요? 내 삶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나 자신을 지키는 거절은 결코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앞서 우리는 뇌가 거절을 생존의 위기로 착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착각을 바로잡으려면 강제로라도 안경을 바꿔 써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리프레이밍, 즉 사건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거절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의 뇌에 연결된 미안함, 죄책감, 이기적임이라는 낡은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봅시다. 1. 거절은 배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절하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맡았다가 기한을 넘기거나 엉망으로 해냈을 때 상대방이 입을 피해는 어떨까요?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가장 정직한 배려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만입니다. 정중한 거절은 상대방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적 기회를 주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바꾸면 거절은 무책임이 아니라 초책임이 됩니다. 2. 거절은 내 인생의 밀도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진심을 다해야 인생이 즐거워진다고 했었죠? 거절을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희석된 물처럼 묽어집니다. 남의 요구에 사방으로 에너지가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프레임, 나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차가운 사람이다. 새로운 프레임, 나는 소중한 사람과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 에너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거절을 통해 확보한 시간으로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의 커리어에 본기를 다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 아닐까요? 거절은 no라는 부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소중한 것들에 대한 거대한 yes입니다. 3. 상대를 감당할 수 있는 성인으로 대우하세요. 거절을 미안해하는 심리 밑바닥에는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은 무너질 거야 라는 오만한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거절 한마디에 인생이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여러분만큼 강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능력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상대를 믿으세요. 내가 거절해도 이 사람은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프레임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는 입 밖으로 내뱉을 차례입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는 말만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3단계 공식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거절을 당하면서도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공식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해주는 윤활유가 될 것입니다. 1단계, 감사. 상대의 호의에 먼저 영향력 발휘하기. 거절의 첫 문장은 죄송한데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거나 내 능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시, 이번 프로젝트에 저를 먼저 떠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중요한 기회를 제안해 주셔서 정말 기쁘네요. 이렇게 시작하면 대화의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상대방의 제안을 공격이 아닌 호의로 수용함으로써 거절이 시작되기도 전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영향력의 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2단계, 거절. 짧고 명확하게 선 긋기.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거절할 때 미안한 마음에 요즘 애가 아파서, 어제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라며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변명이 길어지면 상대방은 설득할 틈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시,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제가 진행 중인 업무가 많아 이번에는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돕고 싶지만 지금 제 스케줄 상으로는 완벽하게 해낼 여력이 되지 않네요. 이유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진심을 다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나중에 일을 그르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보다 훨씬 성숙한 태도입니다. 3단계. 대안. 닫힌 문 대신 창문 열어주기. 거절만 하고 끝내면 벽이 되지만 작은 대안을 제시하면 다리가 됩니다.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시. 직접 도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 업무에 능숙한 김 대리님을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이번 주는 안 되지만 다음 주 목요일쯤에 잠시 피드백을 드리는 건 가능합니다. 이 대안은 거절당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당혹감을 해소해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선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관심의 원에 따뜻한 조언을 건네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거절의 심리학과 실전 기술까지 모두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죠. 거절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왠지 찜찜하고 내가 너무 냉정했나?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거절 후유증 말입니다.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마음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거절을 통해 어떻게 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죄책감이라는 가짜 감정의 작별을 고하세요. 거절 후에 느끼는 죄책감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착한 사람이라는 틀에 갇혀 지내온 뇌의 습관일 뿐입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오듯 안 하던 거절을 하면 마음의 근육통이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 나를 지켰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는 정직함을 선택했다. 죄책감은 관심의 원, 타인의 시선으로 돌아가려는 신호입니다. 다시 영향력의 원, 나의 평온함으로 마음을 돌리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그 죄책감에 낭비하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2. 거절은 타인에게 나를 대하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들어주는 사람일 때는 여러분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만 여러분이 정중하게 선을 긋기 시작하면 비로소 여러분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소중한 곳에만 쓴다는 메시지를 거절을 통해 전달하세요. 역설적이게도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더 신뢰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네 라고 대답할 때 그것이 억지가 아닌 진심, 본기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3. 본기 있는 삶을 위한 최종 선택.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이 지루해지는 이유는 매너리즘에 빠져 본기를 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거절은 바로 그 본기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기 싫은 일, 나를 갉아먹는 관계, 의미 없는 부탁에 에너지를 뺏기지 마세요. 그 거절로 확보한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여러분의 커리어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세요. 불필요한 것들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에 온전한 yes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인생을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가장 용기 있는 선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들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떨림은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부터 미안해하지 말고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여러분의 행복과 설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당당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먼저 아껴주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